여기서 충격적인 거 방송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 오피스텔 안에서 그 지점장과 이 부인이 격렬하게 막 그 짓을 하는 거야. 더 반전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개막장이잖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입니다. 자, 뉴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불륜을 잡기 위해 오늘도 왔습니다.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이 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흔히들 많이 나오지만 캠핑장에서 이것도 저희한테 이제 들어왔었던 얘기인데 이제 양가 이제 두 쪽 부부가 캠핑을 이제 간 거야. 근데 이것도 대박이야. 갔는데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부부고 C라는 뭐 남자와 D라는 여자가 부부예요. 근데 이제 A라는 남자와 여기 이제 D라는 여자가 이런 관계였던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캠핑족이야. 캠핑을 되게 좋아해서 이 사람도 캠핑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동호회나 이렇게 돼서. 근데 이 사람하고 여기 있는 여자가 산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막 뭐 하고 뭐 내가 이거 갖고 올게 하다가 같이 따라가 산에서 둘이서 이제 그 관계를 한 거야. 둘이서 그 관계를 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 방송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꼭 다룰 일 있을 거야. 이 두 사람이 그런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걸렸냐? 이 남편한테 걸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죽인 인상이 두드러 패고 막 진짜 났잖아요. 더 반전 알려드려요? 이 두 사람 가서 이거 둘이 할 때 이쪽 여자, 이쪽 남자 카라반에서 했어.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 카라반에서 막 그러니까 카라반에서 뭐 요리하는 뭐 하는 척하면서 이제 야 이거 진짜 개막장이잖아. 거기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외도인데 내 아내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알고 보니까 내 아내가 이 남자하고 하니까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이 남자를 두드려 패고 와 하고 다 한 거야. 정신적으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카라반이 있고 있으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 카메라가 있는 이유가 보안상으로 있었던 거야. 홈캠같이. 근데 그 안에서 둘이 한 게 찾아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왜 의심을 했냐면 그 사건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이제 가보잖아요. 카메라가 되게 많아요. 물론 포커스는 이 사람 산에서 한 사람을 잡은 거죠. 알고 보니까 정말 더 쓰레기는 누구예요? 다 똑같은 쓰레기긴 한데 이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다루기도 뭐하고 그리고 그 안에 가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카메라가 지형지물이 어디에서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고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유심하게 살펴보면 반드시 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그 카라반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 이게 뭐예요? 이쪽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여기 넷이서 뭘 해요? 뭐 그랬던 사건들. 근데 그거는 참 내가 차마 이를 얘기하기도 뭐예요. 지금 갑자기 많은 사건들 중에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지금 문득 생각이 난 거네. 그 반전을 알면 할수록 이 소름은 어떻게 저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인간입니다. 참 다루기가 힘들었었고 괴로웠었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분하고 여성분하고 젊은 나이에 일찍 아이를 낳고 이제 서로 어떤 각자의 삶에서 이제 각자 이제 싱글맘 싱글데디로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일단 분인데 두 분이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좋은 관계로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된 건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성분의 자녀도 있고 남성분에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이 남성분의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일찍 결혼해서 아들이 한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알잖아요. 이 새엄마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네. 저 그거 기절한 줄 알았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걸렸냐면 꽤 길었던 거예요. 사실 이거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건 불륜이라기보다도 이거는 너무 근친이죠. 근친인데 실질적으로 내 친엄마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 아들이랑 새엄마랑 어떤 관계가 돈독하고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이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던 거야. 자기 새엄마하고도 이렇게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새엄마랑 아들이랑 이렇게 이제 같이 장도 보고 아빠가 그러고 이제 이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운송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 뭐가 있어야 또 이렇게 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아빠는 이 아들을 너무 믿고 듬직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아이와 이 엄마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 여성분이 카톡을 보낸 걸 이 남편한테 보낸 거야. 잘못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뭔 소리야? 아니야 내가 잘못 보냈어. 이상하잖아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메시지고 어저께 좋았어. 뭘 좋아. 보낸 건데 남편한테 보낸 거야.
난리 났죠. 근데 이거는 소송도 안 돼요. 소송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한테서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알려지지도 못해.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게 진짜 따끈따끈하게 알게 된 게 제가 구속 수감되고 난 이후에 제보가 들어온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루고 싶어도 못 다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현재 뭐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걸 다루고 싶어도 야 이걸 어떻게 다루지? 왜냐하면 이거 제가 잘못 다루면 이거 완전 비방의 목적이 들어간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반인륜적으로.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뭐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또 한 사례는 남편의 부인이 보험 설계 회사를 합니다. 보험 설계 회사를 하고 남편하고 있는데 이 부인의 아는 언니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아는 언니. 이 아는 언니 이제 신랑과 자기 남편하고도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즐기는 사이가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 물론 이제 좋게 가까워져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남자놈이 정말 이 그 여성 편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 여자로 만족을 못 하는 거야. 계속 이 여자를 껄떡껄떡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껄떡껄떡 대다 보니까 누구랑 싸움 내죠? 이 사람하고 이 부인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과 이 사람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안 좋죠. 계속 싸우다가 결론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뒤늦게 이 남편분은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고 살고 아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 지갑에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아니야. 나 회사에 아는 언니 거 내가 갖고. 아니 아는 언니 거를 초음파 사진을 왜 갖고 있냐고. 알고 보니까 이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그 아이를 가지면서 결국 아이를 이제 낙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되게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래요. 그래서 이 남성분이 뭐 증거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남성분이 이 여성분이 일하는 보험회사에 몰래 가서 수소문한 끝에 했는데 아기 초음파 사진의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희한한 얘기를 듣죠. 그렇지 않아도 애가 좀 이상하다. 애가 낯빛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그게 이제 애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이런 사건들은 거의 비일비재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불륜 사건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탐정분들이 얘기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불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많이 이제 접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저는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부터 꺼내야 될지도 모를 정도야. 근데 이분이 직업 군인이세요. 남편분이 직업 군인인데 너무나 반듯해요. 너무나 잘생겼어. 애가 넷씩이나 돼. 이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빨간 날 이런 날 되면 나가서, 원래 군인은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거든요. 이분이 취미로 사진 이걸 해서 사진 찍는 알바도 하면서 부인한테 돈을 주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지점장하고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보험회사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점장하고 바람을 피는 것을 알게 됐고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지점장의 오피스텔 들어간 거를 이 남편분이 갑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 오피스텔 안에서 그 지점장과 이 부인이 격렬하게 막 그 짓을 하는 거야. 여자의 그 막 무너지는 신음소리, 그리고 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갖다 보면 어떤 마찰력인 소리가 나잖아요. 핸드폰을 대는데 이 사람 이걸 찍고 있는 남편의 모습 아닌데 잘 보세요. 핸드폰 영상을 보면요. 그 은밀한 소리가 나면서 손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잘 생각하세요. 이분이 얼마나 현명하신 분이냐면 녹취해서 바로 문 두드렸을 거예요. 백인백 다 두드렸어요. 나와! 그러고 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이분 주거침입까지 걸려요. 이분이 다 형사처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 거야. 와, 그 한 20분 되는 동안 손에서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떠는 거야. 그러니까 화면이 이게 현실인데 막 여자 막 신음소리, 남자 막 그냥 그 거친 숨소리, 거기 오는 그걸 이 남자는 끝날 때까지 듣고 있는 거야. 밖에서 문 밖에서 이렇게 소리. 녹음을 할 수 없으니까 영상을 찍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 기능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화면을 카메라를 켜고 문 옆에다가 핸드폰을 최대한 밀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내 손을 드니까 내 손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 사람의 약점이 뭐라고 그랬죠? 군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을 징벌을 받기 위해서 허위사실 적시미 고소고발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인간이 아니죠. 애가 넷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적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군인이라는 이유로 군인에 대한 약점을 자꾸 군대에다가 항의하고 뭐하고 이 남편분이 사시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성분의 회사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 나 알지? 다 소문나는 거예요. 뭐 여기서도 또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올 1월 달에 공중파죠. MBC 실화탐사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주도에 있었던 이제 불륜 사건, 그거에 관련돼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사건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 남편분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사촌 누나가 제보를 해서 나온 방송이에요. 사건 내용은 남편이 피해자인데 할아버지에게 20억 상당의 땅을 증여를 받고 그 땅에서 장인 장보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면서 그리고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데 나한테 사과 한마디 없다가 이 주제예요. 정말 이걸로만 보면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걸 다루려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피해자 남편분 너무 불쌍하다,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제가 그때 설날이었기 때문에 가족여행으로 해외를 갔는데 너무나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보면서 어쩔 수 없지, 이걸 내가 좀 한 번 더 좀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흑돼지집이 있는 주인과 그 딸내미 딸 그 가족들은 이미 이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실화탐사로 인해서 제주도가 좁으니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실화탐사대 공중파의 여파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미 그 집은 정말 쓰레기 집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하러 갔었을 때는 당연히 여기 제주도 돼지집이 나쁜 집이다라고 생각해서 간 겁니다. 반전의 효과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불륜 피해자들도 봤지만 불륜 가해자들이 제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나타나면 거의 다 걸립니다. 근데 남편분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요. 제가 사실 불법 행위를 했다고, 남편분이. 그래서 무슨 불법 행위를 했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분이 이제 이거 택시 운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관광객이 와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성분들이 있으면 자기가 연결해주고 상대자한테 수수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 뭔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뷰를 달라고 그 이제 가해자라고 지목됐던 그 흑돼지집 그 장인 장모와 그 따님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따님분이 저를 만나러 제주도 반대쪽에 있는 호텔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주도에 이미 갔었을 때 그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커뮤니티에 공룡아빠 출정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이 해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편분과 그 사촌 누나라는 사람이 이미 댓글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제가 가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해주길 바랬던 거죠. 뭔가 이쪽을 한 번 더 응징해 주길 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남편분이 수년 동안 성병에 걸린 병원 내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남편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안마 시술소에서 여성 안마사로 들어가 몸을 팔고 돈을 받은 거예요. 수년 동안. 그래서 성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성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자기가 불법적인 일을 해서 성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나는 외도를 안 했는데 내가 성병에 걸렸어. 배우자를 의심해야지. 근데 이 남편분은 자기 여성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성병약을 계속 먹입니다. 같이 먹어야 된다고.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질염약을 내가 먹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안마 실수에서 몸을 팔고 돈을 벌었다는 사실, 입금 내역이고 뭐고 이런 걸 다 찾아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이 남편분의 이런 유책 사유를 전혀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제주도가 좁다 보니까 소문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MBC 실화탐사대에서 불공정 거래 계약서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팩트로 반박을 했죠.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 너무나 유리한 계약 조건. 쉽게 그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연세 1년에 3천만 원 주는 조건이고 그 안에 들어갔던 투자비 2억 8천만 원을 10년 계약이 끝나고 고스란히 사위 주는 조건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조건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불공정 거래를 하고 보증금도 안 받고 싼 월세로 자기를 이용해 먹는 것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가 바람을 폈다. 택배 소장가. 근데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이 여성분은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 여성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의 유책 사유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이미 협의 이혼 절차가 들어간 이후예요. 근데 방송에서 그걸 다 뺀 거야.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협의 이혼이 소송이 진행 중고 혼인이 파탄난 기점 이후에 다른 사람과의 서밋하는 관계는 불륜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불륜하면서 여자가 가출한 것처럼 내보낸 거예요. 불공정 거래 계약서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반박을 했고 MBC에서 저에게 무언가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기승전결 찍소리 하나조차 못하게 머리서부터 끝까지 1시간 40분짜리 영상으로 통합본으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성시경님의 먹을 텐데라는 분이 그 성시경님이 굉장히 악플에 시달렸어요. 왜냐면 그 집이 맛있는 맛집이다라고 해가지고 한 300만 뷰 정도 찍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알아준 건데 왜 그런 집을 소개시켜줬냐라고 하면서 성시경님에게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시경님이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기다렸는데 제 거 영상을 보고 자기 거기에다가 킵을 내놓은 거예요. 고정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댓글 썼냐? 요즘 참 나쁜 사람 참 많다. 네, 그래서 가장 보람된 사건, 가장 반전이었죠.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고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걸 다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가족 다 됐어요. 진짜. 저한테 그 어머님, 해당 있는 아버님, 따님 다 저 손 붙잡고 얼마나 오열하셨는지 너무 고맙다. 진실되게 정말 정직하게 MBC 실화탐사대에서 자기는 불공정 거래 계약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잘라서 붙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저로 인해서 그분들 일단은 살렸고 그리고 그분들 지금 굉장히 영업 잘하시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오해 풀렸다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용하신 분들도 많고 더욱이 저로 인해서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진 가운데 그 사촌 누나라는 사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현재 지금 검찰 송치됐고요. 그 남편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민사 손해배상까지 그리고 이 남편분 뭐 했죠? 매춘했죠? 매춘은 불법입니다. 형사 고소고발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 MBC로 상대로 명예훼손죄,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갔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의 아내도 병원장이에요. 남편도 병원장이고 여자도 병원장입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 불륜 대상자가 누구냐면 현직 경찰관이에요. 현직 경찰관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 병원에 있는 공금이나 이런 것들을 빼돌리기 위해 비아그라 같은 거 있잖아요. 비아그라 같은 것들을 이제 의약품이니까 신청할 수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아그라 같은 것을 막 대량으로 몇 천만 원어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간남에게 뿌리거나 경찰들에게 주고 이런 저항들의 내용들을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현직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를 한 거예요. 즉 이 여성분에게 벤츠를 선물 받았어. 공무원은 아시잖아요. 받으면 안 되는 거. 벤츠를 선물 받고 더 충격적인 건 음주운전 방조를 했습니다. 여자가 술을 먹고 남자가 자기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방조를 한 거죠. 그래서 현직 경찰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내연녀와 술을 먹고 음주운전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니까 자신이 했다라고 하면서 방조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 불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 의심을 하기보다도 패턴 자체가 바뀌고 씀씀이가 세고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이 자꾸 개업을 따로 하면서 병원을 따로 이제 각자 분야가 다르니까 하면서 공금을 이제 횡령한다는 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걸 또 알고 계속 있으면서 이제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었는데 이 정도까지 경찰관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얼마나 좁은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자, 그 병원이 A라는 병원입니다. A라는 병원의 피해자가 병원장이에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더 재미난 건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이 불륜 남자예요. 다른 사람의 또 불륜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병원장은 피해자야. 병원장은 피해자라서 나한테 뭔가 이런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다른 사건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사건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건에 불륜 상간 가해자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야. 한 병원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있는 셈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간 근신, 그 사람. 내 병원에서 불륜은 용납 못한다. 근신. 한 방에. 글쎄 뭐 여러 가지 뭐 원래 경찰관들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만나서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뭐 경찰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병원장 정도면 어느 정도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죠. 근데 거기에 경찰 정도라면 또 서로 공정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춘천에 불륜 상간자 규탄하고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을 해야 되니까 끝나고 지방에 왔으니까 밥 먹자 해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 한 여자가 오는데 여자가 진짜 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 그 일반 탐정하고 저는 그러니까 물론 탐정 라이센스 있지만 탐정 일을 제가 안 해요. 저희 직원들이 하죠. 저는 얼굴이 알려졌는데 어디에 증거를 수집합니까? 저는 그냥 대놓고 이제 저거 하는 스타일인데 이 여성분이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나 지금도 안 잊어먹어. 그 내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보여요, 촉이.
아, 저 불륜 같다. 근데 남자가 오더니 여보세요? 예.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여기 앉았는데 여자가 나를 마주 볼 수는 없으니까 저쪽으로 앉아 있죠. 그리고 우리 직원이 양옆에 앉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야, 저 뒤 불륜 같다. 그런 것 같다. 근데 내가 당신 불륜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생활 침해. 누군가 나한테 피해자가 있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에 뭐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남의 사생활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저 불륜 같다. 남자가 안 들어와.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야, 쟤네들 아무래도 나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 같다. 나가자. 그리고 내가 이제 야, 나 들어가서 호텔 가서 잘 테니까 니네 뒤늦게 들어오고 야, 촬영만 한 번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잔 딱 먹고 아줌마 계산이요. 야, 이거 계산하고 와. 네 그랬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이제 저희 직원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카메라로 딱 찍었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내보낼 수는 없지만 그 여성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나가니까 진짜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무인 모텔을 급습을 했어요. 모텔이 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서부터도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뭘로 어플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뭘로 하죠? 요즘은 뭐 되게 여러 가지 어플 있죠. 미리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계산했으면 예약 번호 몇 번이요? 하고 키 받았죠? 1층에 샷다가 싹 열립니다. 차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각 방마다 샷다가 또 따로 있어. 나 깜짝 놀랐어요. 대형 샷다가 열리면서 들어가면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가 샷다가 다 있어요. 그 샷다가 낮 1시밖에 안 됐는데 방이 20개라면 2개 빼놓고 다 찬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거기 가서 그러고 있겠어요? 그 안에 차가 들어가서 방에 샷다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왜? 내 거 차량 낱말을 입력해야 그게 인지를 하고 열어줘요. 바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바로 다이렉트 방인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와, 야, 이거 뭐냐? 야, 이게 말이 돼? 얘기했는데 전화 따라와요. 혹시 몇 호 찾으시죠? 몇 호 찾으시죠? 예, 저 몇 호.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철두철미하구나. 정말 철두철미하구나. 그래서 그 방에 있는데 배달하는 종업원들이 배달을 해갖고 왔다가 1층에다 놔두고 가야 돼요. 못 올라가요. 그거 보안하는 사람이 가져다가 갖다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저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미치는 거죠. 계속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저 지방 출장차 왔다고 피곤해서. 그래서 사실 뒤집으면 충분히 막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는데 내가 뭐 어떤 의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굳이 거기서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뭔가 좀만 잘못 행동하면 업무방해죄로 들어가요. 그쪽도 업무잖아요. 더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루는 이제 지역은 얘기를 못 드려요. 로봇들이 정말 많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알아준 대로 많은데요. 그래서 낮에 대한민국에 정말 많고 로봇호텔로 차량 들어가는 그 가운데 입구에 이러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장을 입고 그냥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오다가 들어가려다가 날 딱 보고 다시 나와. 들어오다 나와요. 그걸 보고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전화 받고 그러는 거야. 괜히 일부러 쇼하는 거죠. 막 이러면서 쇼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모텔 주인들이 나오는 거야. 저 죄송한데 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냐? 뭐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니까 유튜버인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러면 이거 영업방이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갔어요. 차 들어오다가 이렇게 이렇게 간다니까 희열을 느꼈죠. 왜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바라는 그 목적의 달성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것만 보면 진짜 결혼하기 싫죠.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안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결혼을 왜 장려하고 결혼을 꼭 하셔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해서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보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혼한 애 만회하지만 이 두 사람이 언제 돈독해지는 줄 아세요? 황혼기. 나이를 먹고 힘들고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내 아내한테 못 해준 게 미안하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을 존중 못 해준 게 미안하면서 나중에 같이 이제 황혼길 가면서 누가 있어줘요? 내 배우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요즘 사람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면 헤어져요. 나중에 사람은 누구나 나이 먹으면 늙게 돼 있거든요. 가장 괴로운 게 내 옆에 누군가가 없을 때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비혼주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비혼주의 좋죠. 저도 혼자 산 지 6년이 넘지만 그런데도 저는 재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또 재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안정되게 생활도 하지만 억압된 생활을 해야 인간은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추천드리고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시고 애 낳으세요. 그런 이거 자꾸 이런 거 불륜 썰만 듣잖아요. 그럼 하기 싫어진다니까요. 항상 조언은 그렇습니다. 이 불륜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 약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분이 버텨야 돼요.
버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빨간 날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너무 죽고 싶고 힘들고 괴로울 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신가 봐요. 제가 조금 나오면서 조금 눈물을 흘렸던 게 뭐냐면 출소하자마자 피해자라고 하신 분들이 저한테 일일이 다 전화 주시고 제 개인 통장에 거금의 돈을 보내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나오셔서 자기가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치소 안에서 저를 만나러 접견 오신 분만 여러 명이에요. 제 수의복 입고 쇠창살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 있지 말아야 될 분께서 계시냐. 돌이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그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죠. 누구에게나 나에 대한 불륜의 아픔은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내 친구한테도. 그러나 내 부모의 마음의 상처는 더 커요. 부모한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 친구한테 얘기한다? 내 친구가 그 가정사 얘기 듣는 것도 한계예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죠? 변호사한테 얘기해도 법리적인 것만 얘기해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같은 봉변상련, 당신의 아픔을 얘기를 안 해도 난 당신이 뭐가 필요하고 당신이 어떤 걸 원하고 당신이 뭘 해야 쾌유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들어주는 거. 언제든지 했던 말 또 해도 들어주고, 두 번째 하는 거 본인이 살아야 자녀들도 살고 나 같은 이런 멍청한 놈도 공룡아빠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 않냐. 힘내라. 내가 항상 당신 응원하겠다. 그게 저의 모토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불륜 피해자분들 죄송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긍정의 힘을 계속해서 몰아 넣어야 내가 조금이라도 견딜 수가 있지, 부정의 생각을 자꾸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스스로 생명을 갉아먹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